저는 40대 후반의 여자고 제 위로는 혼자 사는 3살 위의 오빠가 있습니다. 집안일이라 창피하기도 해서 가족 외에는 바깥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너무 답답하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 바람에 속병 걸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나마 인터넷으로 사연을 보내서 제 마음 좀 풀고 싶네요. 저는 저희 친오빠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에게 대놓고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흔한 이야기지만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옛날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남자는 밖에서 큰일하고 여자는 시집가서 남편 뒷바라지나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자가 안 좋아한다 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오빠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오빠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엄마가 과외도 붙여주고 학원도 보내줬지만 당시 오빠와 제가 같은 중학교를 나왔는데 전교 500명 정도의 학교에서 오빠는 100등 안으로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저는 중학교 첫 중간고사를 반에서 1등을 했고 그 뒤로 졸업할 때까지 전교에서 2등 밖으로는 밀려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보다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과외는 고사하고 학원조차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학원 다니고 과외 받는 애들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고 반에서 1등이 하고 싶어서 학원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빠는 물론이고 믿었던 엄마조차 너가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해? 대학은 우리 집에서 오빠만 보낼 거야. 넌 공부하지 말고 상고 들어가서 취업할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시는 바람에 너무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안의 가정 형편이 정말 어려웠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형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충분히 오빠와 제가 학원 다닐 수 있었고 대학도 아무리 어렵다지만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면 보낼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저는 1등을 하던 꼴등을 하던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오빠가 반에서 10등을 했을 때는 엄마는 온 동네방네 전화해서 자랑을 하고 할아버지는 마을 잔치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반에서 1등 했을 때는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드려도 그냥 잘했다 한마디 하시고 말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대학 보내달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하셨던 것 같아요. 상고를 가라는 부모님의 권유가 있었지만 제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말리고 말려서 간신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오기가 생겨서 하게 되는 걸 그때 느꼈어요. 저는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반에서 5등 정도 하던 성적이었는데 학원 한 번 가본 적 없이 혼자 공부해서 졸업할 때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제게 시집이나 가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시집 같은 거 가지 않고 혼자서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결심했어요. 정말 이악 물고 매일 새벽 2시까지 코피 쏟아가며 공부했더니 결국엔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그곳에 가면 장학금을 받기가 힘들 것 같아 결국엔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에 진학했어요. 반면에 오빠는 간신히 저희 지역의 국립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만 했는데도 저희 엄마는 동네 입구에 현수막까지 걸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의대에 합격해서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가장 먼저 제게 하신 말씀이 의대면 학비가 비싸지 않니? 정말 그때 일은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뒤로 제 머릿속에서 부모의 존재는 지워버리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연락도 하고 명절이나 기념일을 형식적으로 챙기면서 살았지만 제 인생에 더 이상은 부모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뒤로는 전액 장학금을 받진 못했지만 모자란 부분을 과외를 하며 벌어 메꿀 수 있었어요. 당시에 공부만 해도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의대 수업이라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생활비와 학비를 모두 제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방학에도 쉬지 않고 과외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느 정도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내켜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 스스로 부모님의 존재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기업의 지방 지점이라고 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게 취업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당연히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빠의 소개로 공무원 여자를 만나서 일찍 결혼도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인턴 생활 거치다 보니 나이가 30이 넘더라고요. 그때까지 짧게씩 만나는 남자가 있었지만 의대 본과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내서 과외까지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연애를 할 시간조차 모자랐어요. 20대에 한참 좋은 나이에 책상 앞에만 앉아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제가 공부를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 명절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이는 날에는 오빠와 새언니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저는 시집도 못 가는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도 면전에 구박을 하시니까 그걸 보고 있던 새언니가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가씨는 의사 될 거니까 더 좋은 남자 만나겠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공부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어떤 남자가 의사 마누라를 좋아하겠니? 남자 기죽이려고 기를 쓰고 독하게 공부하는 거 봐라. 정말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에게 절대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때쯤엔 아무런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저는 공부만 열심히 했고 오빠도 예쁜 아들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오빠 부부가 낳은 손자를 너무 예뻐하셨고 그분들의 마음에서 저는 잊혀져 갔습니다. 정말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사이였고 전화는 두세 달에 한 번쯤, 그것도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하는 정도였어요. 저는 전문의를 달고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의사는 아니고 남편은 같은 병원 총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게도 남편이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하는 덕분에 노처녀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어요. 의사라고는 하지만 기반도 없고 개업할 돈도 없는 노처녀 월급쟁이 의사였는데 능력 있고 착한 남편 만나서 지금까지 딸 하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오빠는 제가 결혼하고 난 뒤로 갑자기 생활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사업병이 걸려서 하루아침에 그만둬버리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 잡고 퇴직금을 합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던 인맥도 있고 아버지의 지역 인맥도 있어서 초반 사업은 그럭저럭 잘 풀리나 싶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울다가 3년도 못 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까지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고 그마저도 모자라서 저한테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의 월급이 많이 받는다고 해봤자 월급쟁이 의사가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버는 돈은 뻔한 건데 아파트 대출금 갚고 생활비 쓰고 아이 키우다 보면 저금할 돈도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한들 저 시집 갈 때도 부모님께서 너는 돈 잘 버니까 너가 알아서 시집 갈 수 있잖아 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빠와 부모님을 위해 제 돈을 내놓겠습니까? 남편에게 미안해서라도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오빠의 사업은 얼마 못 가 망해버리고 집안에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마음씨 좋던 새언니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빠와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가버렸고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일평생 일구어 놓은 모든 게 사라져버리자 몸져 누우셨어요. 집에 빨간 딱지 붙고 경매가 넘어갔다고 해서 걱정된 마음에 집에 내려갔더니 집안에서 저란 존재는 죽일 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고 가족들도 버린 나쁜 년이요. 저는 집안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제 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빠가 본인 능력에 맞게 회사만 열심히 다녔으면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원망을 제가 뒤집어 쓰게 되니까 더욱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집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 다세대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이혼한 저희 오빠도 함께요. 아버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어서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집에 내려가면 워낙 저를 싫어하시니까 내려가지도 않았고 연락도 거의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저도 나이를 먹고 오빠와 엄마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오빠가 꺼낸 이야기는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대요.
그 이야기를 왜 내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저만 찾는데요. 엄마, 저는 살면서 살가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도 싫고 요양원도 싫고 무조건 저랑 살겠답니다. 저는 절대로 이제 와서 엄마를 모시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오빠는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가 아프면 봉양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고 매달 돈을 보내라면 보내겠지만 절대로 우리 집에서 엄마를 모시고 살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빠는 저보고 독하다고 하네요. 어릴 적에 섭섭한 게 있어도 이젠 다 풀고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저만 생각하고 이기적이래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그동안 오빠와 엄마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전화기 너머로 쏟아냈습니다. 제가 의사니까 여유도 있고 나이 들고 아픈 엄마를 집에서 모시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제가 왜 희생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단 한 번이라도 자식으로 인정해 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너무 매몰차게 거절을 해서 그런지 그 뒤로는 오빠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지 않네요. 몇 번을 제게 이야기해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빠가 엄마를 보살필 수 없으면 기관으로 엄마를 모시고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할 용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 제 손으로는 때려 죽어도 못 모시겠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치매 걸린 엄마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를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어설픈 마음에 모신다고 했다가 서로 간에 더 힘들어질 게 뻔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잘난 오빠만 믿고 사셨는데 왜 마지막까지 오빠를 안 찾고 저를 찾으시는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아프시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지만 제가 직접 모시는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 같네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어딘가에 하소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나마 사연으로 글을 쓰면서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